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RSI입니다. 웰스 와일더가 RSI를 발표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당시 방위산업에서 일하던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 월스트리트로 대거 이직하며 수많은 보조지표들이 탄생했죠. 쿠프먼 이동평균, 스토캐스틱 RSI, CCI, OBV 등 오늘날까지 쓰이는 지표 대부분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황금기였죠. 그 중에서도 RSI는 여전히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활용법이 등장했지만 RSI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한 사람은 차트 슈타인도 후대의 트레이더들도 아닌 바로 개발자 웰스 와일더 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일더가 전한 RSI의 진짜 의미와 적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해석하여 대응하는 사람은 전체 트레이더 중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와일더의 저서와 강연을 바탕으로 RSI의 본질적인 사용법을 짚어보고 영상 후반부에는 실전 적용법까지 살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한 100억 트레이더들의 매매 비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참조하여 신청 바랍니다. 차트에 RSI를 적용하겠습니다. 상단 지표 클릭 후 상대 강도 지수를 검색해 차트에 넣어줍니다. RSI 지표는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지표인데요. 여기서 보라색 선이 RSI 그리고 주황색은 신호선입니다. 신호선은 단순히 RSI 값에 길이값 14의 이동평균을 적용한 것입니다. 웰스 와일더의 RSI 원본에는 신호선이 없었고 후대에 추가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RSI죠. RSI의 계산식을 보면 이렇게 계산되는데 마지막에 100을 곱하고 나누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백분율로 표기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값이 항상 0과 100 사이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변수는 딱 하나, RS이죠. 이것은 Relative Strength, 상대 강도를 지칭하고 계산법은 최근 14기간 상승 변동폭의 평균을 하락 변동폭의 평균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값을 가격 캔들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계산하여 점을 찍게 되고 그 점을 연결한 것이 지금 보시는 보라색 RSI 선입니다. 웰스 와일더는 0에서 100까지 전체 구간에 70, 50, 30 3개의 수평선을 통해 RSI 값을 크게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2, 3번에 해당하는 구간은 연하게 음영이 칠해져 있죠. 이 구간을 편의상 몸통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RSI의 특징은 50선입니다. RSI 분석의 핵심이에요. 모든 기술 분석의 시작은 장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또는 횡보인지 말이죠. RSI가 50선 위에 장기간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상승장이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50선 밑에 장기간 머물고 있다면 하락장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RSI의 특징은 과매수, 과매도입니다. RSI 값이 50 밑에서 더욱 내려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이것을 과매도라 지칭합니다. 반대로 50을 넘어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미로 과매수라고 지칭합니다. RSI 창시자 웰스 와일더는 그의 저서에서 과매수와 과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RSI 값이 30 이하일 때는 가격 하락이 지나치게 빨라진 상태, 즉 추가 하락 여력이 제한되고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단계라고 봤고 70 이상일 때는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빨라진 상태, 즉 매수 압력이 과도해져 반락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과매수, 과매도는 후대에 RSI 70 이상, 30 이하를 지칭하기 위해 편의상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강한 추세장이 아닌 경우 과매수, 과매도는 실제로 유용한 타점으로 작용하며 수많은 RSI 파생 매매법이 이것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RSI의 특징은 지표의 한글 명칭 상대 강도 지수에서 상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RSI를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라고 하죠. 모멘텀은 힘을 나타내고 힘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처럼 상승 중에는 힘의 방향이 상방입니다. 그러다가 급격히 힘의 방향이 바뀌었죠. 따라서 RSI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가격은 약한 상승이었지만 RSI는 반대로 약한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즉 RSI는 가격의 현재 진행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개 캔들 앞 구간과 지금 구간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어떠한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격의 속도계라는 RSI의 별명과도 연관됩니다.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생기고 그 힘으로 인해 추세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웰스와일더가 추천하는 매매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과매도가 발생하면 너무 많이 내려갔네 라고 생각하면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반대로 과매수가 발생하면 이번에는 시장 과열이 곧 식을 것이라 예상하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한다는 점인데요. 이때는 운 좋게 맞았다고 쳐도 이때의 숏 포지션은 대단히 위험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매매법이 실제로 있어요. 2000년대를 주름잡던 레리 코너스라는 메릴 린치 출신 트레이더가 고안한 매매법인데 승률이 거의 80%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매매법입니다. 여기서는 RSI 길이값을 표준치 14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줄여서 2를 씁니다. 매매법도 아주 간단해요. 5분봉 이하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단기 추세 판독용으로 22동 평균을 적용합니다. 보통 추세 판독에는 길이값 200 또는 500의 장기 이동 평균을 쓰지만 이 매매법은 초단기 전용 매매법으로 RSI 길이값도 극단적으로 짧은 2이기 때문에 이동 평균 길이도 짧게 씁니다. 차트를 지켜보다가 이동 평균이 우상향 그리고 이 RSI 값이 과매도가 나왔다. 그럼 상승 관점을 가지고 바로 다음 캔들 하나를 지켜봅니다. 상승 관점 중 이동평균 지지가 나왔죠. 이럴 때는 다음 캔들 하나 더 보는데요. 지금의 작은 양봉과 함께 RSI가 과매도를 탈출하여 몸통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을 이동평균 지지 확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롱 포지션에 진입하죠. 포지션 운영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진입 후 첫 번째 음봉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포지션을 청산해 주는데요. 만약 진입한 캔들에서 바로 다음번에 음봉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손절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숏 포지션 진입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의 과매수 이후 이동평균 기울기가 하락 전환되었네요. 하락 관점을 가진 상태로 차트를 지켜봅니다. 그러던 중 하락 이후 처음으로 과매수에 진입했습니다. 이때는 눈을 반짝반짝 집중해서 차트를 봐야겠죠. 그랬더니 이동평균 저항 맞고 음봉이 출현하면서 RSI가 몸통으로 재진입합니다. 놓치지 않고 숏 포지션 진입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번 양봉 나올 때까지 포지션을 운영하는데 양봉 나왔으니 이 자리에서 바로 익절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켜봅니다. 70선에 거의 근접했죠. 추세 중에는 이렇게 RSI가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가격이 추세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집중하면서 차트를 째려봅니다. 그랬더니 전보다 더 큰 음봉 출현하면서 RSI 방향이 급격히 꺾이고 있죠. 이 자리에서 또 숏 포지션 들어갑니다. 이후 운영해 나가다가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포지션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도지 캔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안 어렵죠? 이게 무려 메릴 린치 투자자문 헤드였던 사람이 만든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에게 퍼진 겁니다. 아, 과매수 들어왔으면 그냥 숏 포지션 담는 거구나. 과매도면 롱 포지션 담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요점과 매매 원칙은 지워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스캘핑에 쓰는 초단기 RSI 매매법을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웰스와일더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RSI 70 이상, 30 이하는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이지 타점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추세 상황에서는 50선 기준의 매매가 신뢰도 높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를 두었죠. 그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여기입니다. 흔히 박스권이라 불리는 구간이죠. 박스권은 고점 2개와 저점 2개를 연결해 네모 박스를 만들게 되고 이 또한 추세의 힘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역시 이 네모칸을 유지할 것을 예측하고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을 사용하는데요. 현재 구간은 저점을 찍고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때의 RSI를 살펴보면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기 때문에 반등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봉을 통해 RSI가 50선 위로 올라오게 되었네요.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고요. 손절은 박스 하단 바로 밑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박스권 매매에서 핵심이 바로 RSI입니다. 저점에 닿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서 무조건 고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고 박스 내부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RSI를 보면 70선 터치 후 더 올라가지 못하고 하단으로 꺾이죠. 따라서 이 신호가 나오면 포지션을 정리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의 음봉에서 정확히 신호가 나왔죠. 가격은 아직 채널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RSI는 과매수 이후 몸통으로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서 익절해주고요. 그 후 다음번 매수, 매도, 타점을 기다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하단선 터치, RSI는 30선 밑으로 과매도에 진입한 이후 다시금 몸통 내부로 진입합니다.
앞서 이런 자리들에서도 RSI의 과매도가 포착은 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박스권 매매에서 바닥선과 가격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곳은 매매 타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롱 매수 포지션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박스의 하단선 바로 밑으로 손절을 설정합니다. 이후 앞서의 운영 전략과 동일하게 포지션을 운영해 나가면 되는데요. 지금의 음봉을 통해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과매수 이후 몸통으로 진입했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익절해 주고요. 이후 다시 한번 매매 타점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끝까지 올라가서 박스 상단 터치 이후 음봉 출현과 함께 RSI가 몸통 내부로 살짝 들어오네요.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채널을 뚫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단선 바로 위에 손절 라인을 설정합니다. 박스권 매매는 지금과 같이 RSI 해석을 통해 매매 타점을 잡으면 큰 어려움 없이 포지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매매법은 앞서와 같이 횡보 외에도 지금처럼 상승하는 채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고점 둘과 저점 둘을 이어 채널을 만들게 되는데요. RSI는 계속해서 몸통 외부로 나왔다가 내부로 진입하는 반복된 형태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는 RSI의 신호선도 매매 신호로 사용할 건데요. 신호선은 RSI의 14 길이값을 적용한 이동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RSI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자리에서 RSI를 제거하고 신호선만 가지고 차트를 확인하면 이 구간 전체에서 RSI가 50선 위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채널은 상승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RSI는 밑으로 내려왔지만 다시금 RSI가 50선 위로 돌파하게 된다면 이때는 포지션 들어가는 겁니다. 과매수, 과매도를 적용하기 앞서 지금과 같이 위쪽 2개 그리고 아래쪽은 아직 하나죠. 위쪽에 형성된 이 선을 수평으로 밑으로 끌고 왔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지지가 확정되어 채널을 구성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RSI의 과매도와 함께 50선 돌파를 첫 번째 포지션의 조건으로 잡는 겁니다. 다시 RSI를 켜주고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자리에서 50선 돌파가 확정되었죠. 캔들 중과에서 롱 포지션 들어가게 되고요.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의 수평선이 아니라 채널 하단선을 따라서 손절을 잡아줍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는데요.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채널 상단에 닿았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채널은 이제 4개의 꼭지점을 완성시킨 온전한 채널이 되었고 따라서 지금의 자리는 저항 맞고 내려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매도, 과매수와 함께 신호선까지 활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RSI는 아직 과매수 영역이지만 신호선을 하락 돌파했죠. 신호선은 14 길이의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의 하락 돌파는 자체적으로 가격 하락 신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격 상단 터치 이후 가격 하락에 대한 교차 검증이 이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포지션 운영하다가 가격은 아직 하단 채널에 닿지 못했지만 RSI는 과매도 이후 몸통으로 재진입했네요. 이 자리에서 절해 주도록 하고요. 채널 매매는 지금처럼 가격이 상하단에 닿았을 때 RSI 해석을 통해 포지션 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긴 꼬리와 함께 채널 하단 터치가 나왔죠. RSI는 이때 과매도 이후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주황색 이동평균이 50선 밑에서 50선 위로 올라온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강한 양봉과 함께 RSI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롱 포지션 진입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포지션 운영해 가면 됩니다. 흔히 고수들이 지금 살펴본 것처럼 횡보하는 박스권이나 상승 채널, 하락 채널에서 매매를 즐긴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젠 여러분들도 고수들처럼 RSI를 가지고 채널 매매에 확실한 기준을 세우길 바랍니다. 웰스 와일더가 강조한 두 번째 매매법은 추세장 매매법입니다. 과매수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고점을 형성하는데 이때 잠시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상승 추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 후 시장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는 다시금 가격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역시 계속해서 과매도를 만들며 하락 추세를 이어가죠. 이때 매매 타점을 잡는 순서가 있는데요. 앞서 장세를 판독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관점이 나와야 타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장세를 판별하고 관점 잡는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200 이동평균입니다. 첫 번째 과매수와 가격의 되돌림, 이후 가격 반등이 나오며 이동평균 위로 가격 캔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배열로 상승장을 의미하고 이때는 이동평균의 기울기가 우상향을 가리키죠. 반대로 가격 캔들이 이동평균 아래에 있으면 이것은 역배열로 이동평균 기울기는 하방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더해 RSI의 50선을 활용하는 방법 앞서 설명드렸죠. 지금 이 자리까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구간에서는 RSI가 50선 위에 압도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RSI가 50선 밑으로 배치되는 이 구간을 통해 추세 확인 역시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승의 초입 구간을 다시 살펴보면 이동평균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전환되었고 RSI가 50선 위로 크게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RSI가 처음으로 50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캔들을 통해 RSI가 50선 위로 다시 돌파하면서 신호선까지 상승하게 되었네요. 따라서 이 자리가 추세장에서의 눌림목이었다는 것을 포착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RSI가 50선 지지를 지켜내며 포지션을 운영해 나갈 수 있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던 중 지금 자리에서 RSI가 처음으로 50선 주변을 서성이게 됩니다. 이동평균이 한 방향을 이어가던 중 이러한 신호가 나오면 곧 다음 방향을 결정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차트를 집중해서 봐야겠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동평균을 하락 돌파했고 RSI는 첫 포지션 이후 처음으로 과매도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의 기울기 역시 상승으로부터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하락 관점을 가지고 숏 포지션을 준비합니다. 지금의 양봉을 통해 이동평균선 터치가 나온 자리인데요. 추세 중 매매의 핵심 50선을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락 관점이기 때문에 RSI가 다시 50선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를 포착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 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평균 저항 이후 두 번에 걸친 음봉이 나오며 RSI가 50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절은 이동평균의 바로 위로 설정합니다. 운영 방법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가격이 움직이던 도중 RSI 과매도 진입 이후 다시 몸통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하락 중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자리에서 익절해 줍니다. 이렇게 관점을 갖고 타점을 포착하는 기술을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매매법은 스캘핑으로 유명한 한국의 마하세븐 한봉호님이나 최근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데이브 트레이더 등 대부분의 초단타 매매 고수들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하락 이후 이때의 양봉을 통해 이동평균 상승이 처음 나왔고 그러면서 과매수 역시 처음으로 등장하죠. 따라서 이때부터는 하락하던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통해 가격 캔들이 이동평균 상승 돌파, 그와 함께 이동평균의 기울기가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RSI는 50선 위로 크게 배치됩니다. RSI가 50선 밑으로 내려온 이후 다시 50선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이 캔들에서 롱 포지션 들어가고요. 하락하게 되는 이 시점에 포지션 청산을 해주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상하단이 교차하게 되기 때문에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미세한 손절을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자리죠. 50선을 다시금 돌파하게 되는 이 자리가 매매 전략에 따라 롱 포지션 진입하는 자리고요. 이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호선 교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매 타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웰스 와일더가 강조한 RSI 네 번째 매매법은 다이버전스 매매법입니다. 다이버전스는 RSI를 사용하는 기술 분석의 꽃이라 불리는데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프로 트레이더들이 애용하는 매매법입니다. 지금은 큰 하락 이후 가격이 횡보하며 모멘텀을 바꾸기 시작했죠. 마지막 단계에서의 하락 저점을 살펴보면 가격의 저점은 명확히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가격의 방향과 지표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지금처럼 지표의 방향이 상승을 가리키게 되면 가격이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구간 전체를 통해서 워낙 강력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RSI 값이 50선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다가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포착하게 되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다이버전스가 포착되던 바로 그 구간의 직전 고점입니다. 이 선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그때 포지션 잡는 것으로 매매 전략을 설정하시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 양봉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상승 돌파가 나왔죠. RSI 역시 50을 넘어 이전 고점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포지션 진입하고요. 손절은 진입 기준이 이 선이기 때문에 해당 선 바로 밑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에 따라 RSI를 해석하여 매매 포지션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과매수에 진입했지만 큰 음봉이 등장하며 RSI가 몸통으로 들어오면서 신호선도 하락 돌파합니다. 이 자리에서 익절해 주도록 하죠.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이 선은 아주 강력한 지지 또는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양봉이 등장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RSI는 과매도선을 터치하고 급격히 상승 전환되네요. 이미 우리는 이 구간에서의 다이버전스를 통해 가격 상승 관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지 이후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후 동일한 원리로 포지션 운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다이버전스 포착과 진입 기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격은 상승했으나 반대로 RSI 지표의 고점은 하락했죠. 지표의 방향에 따라 이 신호를 하락 다이버전스라 하고 이제부터는 가격 상승 이후 추세 전환 관점을 가져봅니다. 이때도 동일합니다. 직전 최저점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죠.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다가 강력한 음봉이 연이어 출현하며 저점 돌파가 나왔고 RSI는 과매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앞서 살펴본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에 따라 RSI가 이 자리를 지나 다시금 몸통으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롱 포지션 관점을 보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강력한 상승 추세 이후 발생한 무려 다이버전스 신호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의 RSI 방향성은 단순히 50선 밑으로 강하게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이버전스가 그만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지금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은 포지션 진입의 기준이 된 이 선 바로 위로 잡으면 되고요. 이후 포지션 운영은 매매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매매법의 핵심 전략들을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클릭 후 영상 하단 첫 번째 댓글에 있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매매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